You're more beautiful than the great Canadian outdoors. 우리 라일리에게 드디어 남친이 생겼다고? 달달한 로맨스부터 무시무시한 악몽까지 라일리를 위한 다양한 꿈들을 만들어내는 이곳. 인사이드 아웃 1편에 나왔던 드림 프로덕션인데요. 드림 프로덕션을 이끄는 것은 제작사 대표인 진과 액션, 공포, 코미디 등 각 장르에 특화된 연출 감독들이었죠. 이들의 목표는 라일리가 행복하고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을 만한 세기의 명작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놀이 장르 전문 감독이던 폴라는 무수한 흥행작들을 만들어낸 거장이었지만 그것도 이제 옛말일 뿐, 라일리가 꼬꼬마 시절에나 좋아했던 장난감을 활용하여 유치한 꿈들을 찍어내는 등 시대에 뒤떨어지는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조감독이자 오랜 파트너였던 자넬이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려 하지만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폴라의 귀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죠. 오늘도 어김없이 라일리의 최애 장난감이었던 이너 유니콘을 활용한 꿈을 찍으려 드는데 하필 그날 라일리는 이너 유니콘 때문에 학교에서 개망신을 당한 상황. 그것도 모른 채 대표인 진은 폴라에게 가장 중요한 오프닝 꿈을 만들 기회를 줍니다. 폴라가 기뻐하던 것도 잠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지는데 조감독 자넬이 폴라와 같은 감독으로 승진을 한 것이었죠. 자넬이 말도 없이 자신의 곁을 떠나갔다는 사실에 충격에 휩싸인 폴라.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촬영을 진행해보려 하지만 자넬이 없는 현장은 개판 그 자체였는데요. 설상가상으로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잠든 라일리. 덕분에 폴라는 뭘 제대로 준비할 새도 없이 바로 촬영에 들어가죠. 꿈의 배경은 현재 라일리의 최대 관심사인 학교 댄스 파티. 라일리가 파티의 주인공처럼 주목을 받으며 한창 행복한 기분이 이어지던 그때 거대한 유니콘 이너가 등장하면서 즐거웠던 파티는 악몽이 되고 그 순간 유니콘 이너를 지탱하던 안전장치가 고장나면서 라일리의 꿈은 유니콘 이너에게 쫓기는 악몽으로 변하고 맙니다. 결국 꿈에서 깨어난 라일리. 그 일로 폴라는 징계를 먹고 허름한 창고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는데요. 그럼 폴라에게 자넬의 뒤를 이을 새로운 조감독이 찾아오는데 바로 드림 프로덕션 대표의 조카인 제니였죠. 그는 원래 라일리가 깨어있을 때 꾸는 백일몽, 즉 공상을 만들던 감독으로 예술영화나 독립영화에 가까운 특이한 작품들을 주로 찍었는데요. 하지만 백일몽 감독은 어디 가서도 제대로 된 인정을 못 받는 게 현실. 이에 제니는 자넬처럼 정식 감독의 신분을 얻기 위해 폴라의 밑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니는 자신의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고 촬영장을 뒤엎으려 들고 폴라는 이를 거부하면서도 제니만큼 혁신적인 작품을 찍어내지 못하는데요. 폴라의 작품은 자신의 흥행작들을 표절한 것에 불과했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자 또 강등된 폴라. 평점은 개박살이 나고 주연 배우였던 유니콘마저 욕을 먹게 되자 빡친 유니콘은 폴라에게서 영영등을 돌려버리는데요. 그럼 폴라를 한껏 비아냥대는 제니. 결국 폴라는 홧김에 제니까지 해고해버립니다. 자넬만한 조감독이 없다고 생각한 폴라는 감독이 된 자넬의 촬영 현장을 찾아가는데 신입 감독이던 자넬은 과도한 업무량에 버거워하고 있었죠. 이에 마치 자신이 감독이 된 마냥 나서서 현장을 정리해버리는 폴라. 역시 너에게 감독은 무리였다고 말하며 다시 조감독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지만 자넬은 자신의 독립을 방해하는 폴라를 칼차단해버립니다. 폴라를 무시한 채 자신만의 꿈을 찍기 시작하는 자넬. 꿈속에서 라일리는 엄마가 사준 촌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라일리는 차마 이 옷이 싫다고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죠. 그런 라일리의 눈앞에 나타난 또 다른 라일리. 라일리가 손을 뻗자 촌스러운 드레스가 세련된 드레스로 바뀌고 이 환상적인 꿈으로 용기를 얻은 라일리는 다음날 엄마에게 촌스러운 드레스를 입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기억되는 걸 넘어서 현실에 영향을 주는 꿈을 찍은 자넬은 순식간에 에이스 감독으로 등극. 이대로면 폴라는 자넬에게 완전히 자신의 자리를 넘겨줘야 할지도 몰랐는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폴라는 제니에게 SOS를 보내고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 라일리의 강렬한 경험들이 모이는 커피바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인재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라일리의 상상 속 남친이었죠. Seriously? I would die for you, Riley. 때마침 라일리의 친구들이 댄스 파티 파트너를 구하기 시작하면서 라일리도 자연스럽게 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상황. So we found our star, imaginary boyfriend. 폴라는 볼 것도 없이 이 남친을 데리고 로맨스 영화를 찍기로 하고 캐나다 출신의 미소년이 라일리에게 댄스 파티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구애하는 10대 소녀라면 안 설렐 수 없는 그런 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I've traveled over 4,000 kilometers. Would you ask me to the dance, Riley? 그 꿈 덕에 남자애에게 파트너 신청을 할 용기까지 얻게 된 라일리. 이 일로 폴라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지만 Paula Persimmon's back, baby. 정작 남친을 소개해준 제니에게는 카메라를 잡을 기회조차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자 플랜 B를 준비하기로 한 제니.
폴라는 이를 무시한 채 로맨스 영화 2탄 준비에 나서는데 그러던 중 진이 기분 측정 기계라는 신기한 장치를 들고 옵니다. 그것은 꿈에 대한 라일리의 실시간 반응을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장치였죠. 그때 라일리가 잠에 들면서 급하게 시작된 폴라의 꿈, 항상 남친의 달달한 사랑 고백에 라일리의 기분이 요동치던 것도 잠시 마치 교장 선생님의 혼화 말씀처럼 끝나지 않는 고백에 라일리의 설렘도 식어버리는데 폴라가 급히 대책회의를 하는 그때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는 라일리의 감정. 제니가 서브 남주를 데려오면서 두근두근한 삼각관계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폴라가 또 다른 서브 남주들을 줄줄이 투입시키며 반격에 나서고 무수한 남친들에게 둘러싸인 라일리는 남자들의 구애에 질려버리고 마는데 그런 라일리가 보이지 않는지 카메라를 두고 씨름을 벌이고 있는 폴라와 제니. 그 순간 자고 있던 라일리가 몸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자고 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한 채 방 밖으로 나가는 라일리. 난데없는 몽유병 증세에 모두가 혼란에 빠지고 급기야 라일리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질 위기에 처하는데 다행히 폴라와 제니의 필사적인 기지로 라일리는 잠에서 깨어나죠. 하마터면 라일리가 목숨을 잃을 뻔한 초유의 상황. 결국 폴라와 제니가 나란히 진에게 불려가 진상조사를 받는데 폴라는 살기 위해 모든 죄를 제니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 통보를 받은 제니. 폴라도 해고 대상이었지만 당장 감독을 맡을 후임이 없었기에 진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는데요. Will be demoted to brain farts.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폴라를 비롯한 감독들을 믿지 못하게 된 진은 급기야 각본 수정 금지라는 강경책을 꺼내듭니다. 감독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았죠. Will now be what tweens want. 제니는 이 제도를 이용해 폴라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는데 폴라에게 그지 같은 대본을 줘서 폴라를 망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각본을 손수 작성한 제니는 작가실에 들어가 폴라의 각본을 바꿔치기 하는데요. 그 각본에는 댄스 파티에서 온갖 망신을 당하는 라일리와 그런 라일리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미래의 라일리, 그리고 공포의 인어 유니콘까지 악몽 종합 세트라 할 만한 내용들이 알차게 담겨 있었죠. What kind of monster wrote this? 이대로면 폴라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 하지만 꿈을 꾸는 당사자인 라일리에게도 나쁜 영향이 갈 게 분명했는데요. 그 사실을 뒤늦게 자각한 제니가 폴라를 말리기 위해 촬영장으로 전력 질주하는데 폴라는 이미 촬영을 포기하고 드림 프로덕션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제니가 떠나는 폴라를 간신히 붙잡고 그런 폴라에게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I gotta stop you now. 자넬을 막으러 급히 촬영장으로 돌아간 폴라. 자넬은 각본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촬영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제니가 자신의 죄를 진에게 고백하지만 Brilliant. 하필이면 이 작품이 진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해버리고 맙니다. 뒤늦게 각본을 살핀 자넬이 촬영을 거부하자 바로 자넬을 잘라버리는 진. All directed. How hard can it be? 결국 자넬은 폴라와 제니와 함께 촬영장에서 쫓겨나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법. 촬영장에 잠입한 세 사람, 이 악몽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What? 하지만 자넬과 제니는 얼마 안가 붙잡히고 진은 기어코 최종 보스인 이너 유니콘을 등장시키려 하는데 그러자 온몸을 던져 진과 카메라를 막는 폴라. 바로 카메라에 달려들어 필터를 해제하는데 그것은 라일리가 이곳이 꿈이란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게 해주는 필터였습니다. 그 필터가 풀리면서 진짜 라일리와 마주하게 된 드림 프로덕션 직원들, 라일리가 자각몽을 꾸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곳이 꿈이란 걸 자각하자 그토록 무서웠던 이너 유니콘도 그냥 장난감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라일리는 아직 이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한데 그런 라일리에게 폴라는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여긴 라일리의 꿈이니 뭐든지 라일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 말에 자신이 원하는 드레스로 갈아입고 바로 댄스 파티를 여는 라일리. 한평생 라일리를 위한 환상적인 꿈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폴라는 라일리에게서 인생 최고의 꿈을 선물받게 됩니다. Oh, I think I'm waking up. 그날의 꿈은 라일리의 기억 속에서 잊혔지만 드림 프로덕션 직원들 모두의 기억 속에 새겨졌는데요. 그날 이후 감독들은 다들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대표에서 잘린 진을 대신해 폴라가 드림 프로덕션의 대표가 되죠. What sort of dream should we be making anyway? 그리고 댄스 파티에 간 라일리는 꿈속에서 느꼈던 기분을 어렴풋이 떠올리며
친구들과 즐겁게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끝으로 작품은 끝이 납니다. 잠을 자는 와중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우리의 뇌. 이번 스피노프에선 라일리의 밤을 책임지는 꿈 제작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인간은 자면서 대략 1에서 2시간에 한 번씩 꿈을 꾼다고 하는데 꿈 제작소도 모든 감독이 매일 꿈을 한 개씩 찍어내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작가들은 하나같이 커피에 미친 광인들로 그려지고 촬영장은 항상 전쟁터를 방불케 하듯 급박하게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매일매일 치열하게 꿈을 찍어대도 한 번만 삐끗하면 바로 징계 먹고 강등 처분을 당하는 게 바로 감독들의 현실이었죠.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깽판을 친 기쁨이는 도대체 인성이 심지어 이때 촬영장에 난입해 꿈을 망친 것으로도 모자라 라일리의 잠재의식에 잠들어 있던 무시무시한 광대까지 끌고 올라와 라일리에게 역대급 악몽을 선사해 주기도 했는데 그 덕에 기쁨이 일행은 생각 기차를 움직일 수 있었지만 라일리가 악몽 때문에 깨버렸으니 당시 감독이 어떤 처분을 받았을지 안 봐도 뻔하죠. 근데 이때 감독 폴라였네? 이렇듯 이번 스피노프에선 신캐들도 많지만 본편에서 스쳐 지나가듯 등장했던 조연들도 많이 나오는데 1편 상상랜드에서 나왔던 상상 속 남친도 그대로 등장했죠. 그리고 꿈 제작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봤던 유니콘은 이번 작품에서 거의 빌런처럼 등장했는데 본의 아니게 꿈속에서 라일리의 수치심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니콘이 유독 꿈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라일리가 이 유니콘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어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라일리는 아직까지도 유니콘을 좋아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유니콘 장난감 때문에 놀림을 당한 이후론 유니콘을 볼 때마다 그 일이 떠올라 유니콘을 기피하게 되었죠. 라일리는 인생 흑역사로 남을 그 사건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했는데 꿈을 꿀 때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억압된 기억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현실에서 있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순수하게 꿈속에서 겪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작품에선 폴라와 제니의 뇌절 남친들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라일리가 몽유병 증세까지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몽유병 환자들은 눈을 뜨고 있다고 하지만 라일리는 특이하게 눈을 감고 있는데요. 몽유병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보니 라일리의 부모님도 어릴 적에 몽유병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사춘기 정도가 되면 몽유병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몽유병 장면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밝혀졌는데 바로 라일리의 꿈 제작소가 부모님의 꿈 제작소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라일리가 몽유병에 걸려 돌아다니는 소리에 잠에서 깬 부모님. 이 일로 부모님 쪽 꿈 제작소가 라일리 쪽에 항의를 걸었다고 합니다. 하필 아버님 쪽이 제작비가 많이 드는 비행 꿈을 꾸고 있던 터라 상황이 곤란해졌다고 진이 화를 내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강제로 중단된 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럼 혹시 감정 본부들끼리도 연락이 되나? 자는 도중 라일리가 겪은 특이한 경험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무려 라일리가 자각몽을 꾸게 됩니다. 일명 루시드 드림이라 불리는 이 꿈은 자신이 꿈속에 있다는 걸 자각하면서 꿈의 내용과 깨어나는 시점까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자각몽을 꿀 때는 의식이 깨어있기에 잠에서 깨고 나서도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있기 마련인데 정작 라일리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죠. 실제로 자각몽은 꿈이 불안정하거나 꿈의 내용에 휩쓸려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경우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라일리가 폴라와 헤어지기 전 이제 깨어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라일리는 전자에 해당되는 것 같네요. 실제로 이 자각몽은 드림 프로덕션의 방송사고로 불안정하게 시작된 꿈이니까요. 하지만 라일리가 꿈을 잊었다고 해서 아쉬워할 건 없습니다. 한번 자각몽을 꾼 사람은 그 이후에도 계속 자각몽을 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어쩌면 드림 프로덕션 직원들에겐 다시 한번 라일리와 재회할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자각몽 계속 꾸면 드림 프로덕션 망하는 거 아냐? 그 밖에 이번 스피노프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 감정본부의 힘이 생각보다 막강하단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감정본부는 세계관 속에 중추탑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려졌고 이 편에선 불안이가 상상 나라에 있던 루머 제작소 직원들을 대놓고 부려먹기도 했죠. 상상 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드림 프로덕션 또한 감정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듯 보이는데 실제로 라일리가 몽유병 증세 때문에 계단에서 굴을 뻔했을 땐 본부로부터 엄청나게 혼이 나기도 했고 마지막엔 버러기가 진을 대표 자리에서 자르기까지 한 걸 보면 사실상 감정들이 그들의 직속 상사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감정들은 드림 프로덕션에서 만든 꿈의 내용이 라일리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 자기들 멋대로 꿈을 바꿔버리기도 하죠. 꿈 만들기도 바빠 죽겠는데 감정본부의 눈치까지 살펴야 한다니 드림 프로덕션은 블랙 기업이 아닌가 싶네요.
얼마 전 인사이드 아웃이 개봉 직전까지만 해도 픽사 또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제작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사이드 아웃이가 개봉하고 2024년 최고의 흥행작으로 떠오르면서 큰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부디 앞으로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이런 행보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인사이드 아웃의 다음 스핀오프가 나오길 기다리며 저만의 드림 프로덕션 직원들이 만들어낸 재미난 꿈을 꾸러가겠습니다.